여러분, 결국 추경이 편성됩니다. 그것도 양이 많아요. 1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야당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경이 된다. 추가 경정 예산이죠.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예산 생각해 보세요. 512조 3천억 원입니다. 512조 3천억 원. 초 슈퍼 예산이에요. 이제 얼마 지났어요? 2달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올해 예산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에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추경부터 먼저 끌어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자체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9.2%나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고, 그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 모두가 난리 아니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표를 의식하니까 그냥 추경하면서 다 응낙을 하고 성낙을 한 거예요. 슈퍼 예산에서 어떻게 쓸지를 감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국가 부채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이 그 예산을 또 세금을 다 내야 한다니까요. 추경이 저는 분명히 노가 아니에요.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이번에 초슈퍼 예산이니 그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저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여당에서 추경, 청와대에서 추경, 그러니까 그동안 기재부에서 저는 추경 없다. 잉크도 마르기 전엔 추경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하겠다. 10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당도 덩달아서 그냥 추경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보면 추경을 바로바로 그것도 슈퍼 추경이 됐었거든요. 2003년에 사스 때죠. 7조 5천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때 12조 원이나 했어요. 12조 원. 12조 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로 11조 원, 2018년에는 3조 9천억 원, 작년에는 5조 8천억 원 미세먼지 대응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추경을 계속 해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추경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슈퍼 예산이니까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따져보고 추경을 했다면 저는 누구를 위한 추경인가 이렇게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권이 먼저 추경을 하겠다고, 그것도 10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도 그래요. 시기도. 지금 3월 17일 날 추경을 올린다고 했나요? 3월 17일? 근데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그 계획을 3월 17일까지 잡을 수 있나요? 기재부도 이거 난색을 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재부도. 제가 말하는 것은요. 추경을 그러면 편성됐다고 쳐요. 편성을 하자고 쳐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이 어떻게 써져야 되는지 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경은요, 철저하게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달 때 어떻게 달았습니까?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달았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자영업자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는 완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가만히 보고 있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중소상긴, 자영업자, 여기 진짜로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추경을 챙기면서 말입니다. 뭐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메르스 때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스 때 7조 5천억 원, 메르스 때 11조 6천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순수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 5천억 원에 그쳤을 정도예요.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게 뜬금없이 말입니다. 철도 복선화, 고속도로 확장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추경을 이용해서 쪽지 예산을 은근슬쩍 밀어넣은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4.15 총선 뭐 연기된다는 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그랬죠. 연기된다는 말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연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게다가 총선이 있는 상태에서 쪽지 예산, 그죠? 은근슬쩍 밀어넣는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자칫 의원들, 국회의원들 오히려 자기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쪽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추경을 하기보다는요. 정확히 따져보고요. 지금 예산이 원래 예산이 512조잖아요. 512조 3천억 원이잖아요. 여기서 일단 풀고요.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급한 대로 예비비 있잖아요.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은요. 진짜 철저하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또 안 할 거예요. 아마 3주 내에 예산 쓸 권을 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예산, 쪽지 예산 다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판이었으니까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